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경제학부 20학번 이용규라고 합니다.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에 대한 판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의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 배경, 보고서 작성 목적, 법적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 배경 같은 경우에는 2014년 4월 16일에 제주행 여객선인 청해진해운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 인근에서 침몰하여서 총 304명이 사망한 대한민국의 대형 참사 사건인데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애도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선박의 전체적인 안전 책임자인 선장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장의 부작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 목적은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점들을 고찰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크게 형법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개요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라는 배가 기울어진 뒤에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들이 선장의 방송을 믿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선내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304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한 대한민국의 참사 사건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세월호에 안산 다은원고 출신의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생 중 250명이 사망했고 교사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침몰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미수습 시신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 큰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선장의 부작위 관련 사실로는 선장의 경우에는 27년 9개월의 승무 경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이 배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총책임자입니다. 부작위에 대한 관련 사실로는 선장이 구조 요청을 마친 뒤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그 자리에 대기하라는 방송만 지시하였고 선원들에게 승객들의 안전한 퇴선을 위한 임무 수행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분명 배가 침몰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 관련 사실로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증거 및 증언으로는 먼저 세월호 부근에 항해 중이던 어선이 진도의 VTS의 구조 요청을 받고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를 위해서 탈출하면 저희들이 구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 선장님께서 세월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승객 탈출을 지키지 최대한 지금 빨리 결정을 해주십시오라는 교시를 들었음에도 구조 조치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고 주변 무전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세월호가 자연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복도와 연결된 곳으로 이동을 태선한 다음에 승객들을 내팽겨 쳐놓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자신이 선원임을 밝히지 않고 배에 탑승하면서 구조되었습니다. 부작위 범위에 먼저 이 쟁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부작위 범위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작위 범위에 대해서 교재를 찾아보면은 부작위 범위란 신체 거동 없이 부작위에 의하여 재해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책임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재해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범은 크게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오로지 부작위에 의해서만 죄를 범할 수 있는 경우를 칭하고 후자는 자기범을 예정하여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부작위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죄를 뜻한다고 합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자기로도 부작위로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하고 세월호 선장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이 요구되는 책임과 상황에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했으므로 부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 요소로는 객관적 구성 요소와 주관적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객관적 구성 요소로는 구성 요건적 상황,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요구되는 행위의 개별적 행위 가능성, 보증인 지위, 구성 요건적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 그리고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는 고의 또는 가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요건적 사항은 자기를 요구할 때의 상황을 뜻하고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개별적인 행위의 가능성은 요구되는 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가능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 구성 요건적 결과의 발생은 범죄에서 요구하는 구성 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선장의 경우에는 살인에 대한 부진정 부작용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피해자들의 사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및 객관적 기속은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세월호 선장의 경우에는 골든타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비교적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자기범과의 동가치성은 자기범과 부작위범 모두 형법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장의 책임 및 의도에 따르면은 선장은 승객 등 선박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 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 세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의 태양, 구조 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구조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장의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박 공동체의 전원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 지속적으로 구조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장의 경우에는 27년 9개월의 승무 경력을 가진 2급 항해사 자격만으로 소지자였는데 선장으로서 해원을 지휘, 감독하고 여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운항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선장으로서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인명을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비상시에 조치해야 할 회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 훈련 등 비상시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해운법에 근거한 공소회사, 주식회사의 운항관리 규정과 비상배치표에 따라 해선, 인명구조 등의 선원의 구호 의무를 지휘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 말고 다른 선원들에 대한 부작위 여부를 판단을 해보자면 먼저 항해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항해사의 경우에는 20년 5개월의 승무 경력을 가진 1급 항해사 자격면허 소지자였는데 항해사는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장이 직무를 대신하고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필요한 항해 및 화물의 적재, 고박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운항 관리 규정과 비상 배치부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며 우연 출투를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하는 등 승객이 우편 수트 등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2등 항해사의 경우에는 총 2년 4개월의 승무 경력을 가진 3급 항해사 자격문호 소지자로서 2등 항해사의 경우에는 선장의 지휘에 따라서 운항 관리, 각종 항해 장비, 통신비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위 운항 관리 규정과 비상 배치표에 따라 대기반을 지휘하거나 자연스투와 구명 땡목을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하는 등 승객이 자연스투 등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쟁점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선원 살인에 대한 부작위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성립하는지가 쟁점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지휘 체계 아래에서 선박의 운행과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집단인데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던 점에서 선원들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장의 판단을 거스르고 구조를 활동을 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살인에 대한 부작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증언으로는 VTS 퇴선 요청에 따라 항해사가 선장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한 점, 또한 진도 VTS로부터 경비정이 10분 이내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조치를 취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우에는 항해사, 정비사, 선장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고 이들의 부작에 대한 행위에 대한 쟁점을 중점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인 및 진술 증거 조사로는 세월호 생존자들, 진도의 정비정들, VTS 통신기록, 세월호 구조를 위한 장수부들의 조언, 여러 언론 기자들의 증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 희생자들의 부검조사 등을 토대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부진정 부작위가 진정으로 성립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선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부작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였고 살인에 대한 부작 여부에 대해서 부정을 변호인들과 큰 대립을 보였습니다. 자, 판결 유지는 검찰의 경우에는 이 피고인들이 구조 세력 구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등 승객 구호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구조 세력만 기다리다가 퇴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가한 법리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변호인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선 방송을 이미 충분히 진행했고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선정으로서 임무를 나름대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살인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변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죄를 선고한 타인, 그러니까 선장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신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고, 선장에 대한 판결은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신만 살기 위해서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탈출한 것, 그리고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작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판결의 근거의 경우에는 형법이 되었고 관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어린아이를 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부진정 부사기로 살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기초가 주목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국민 감정을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선에서 법리 해석을 원칙적으로 잘 지킨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어떤 책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회에서 이제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 의사결정을 내려셔야 되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된다는 점을 영향력으로 꼽습니다. 감사합니다.